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못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테크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는 재테크하기 너무 늦었습니다. 10년 전에 했으면, 5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재테크를 처음 시작했던 2008년에도, 제가 재테크로 망했을 2011년에도, 재테크로 성공한 2011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냐? 재테크에 늦은 때는 없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을 해라, 재테크 같은 위험한 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한창 돈을 버시고 돈을 모아갈 때,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는 은행 이자만 해도 20% 30%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 이자가 세후 3%도 안 될 거고, 또 지금은 금리도 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더욱더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축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의사를 하는 친구보다 공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훨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 친구가 훨씬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그래서 의사 친구는 재테크를 선택하지 않았고, 공무원 친구는 월급이 작기 때문에 이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재테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완전 역전이 된 거죠. 다들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이제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재테크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재테크 관련해서 당시에 코스피 주가 지수가 최초로 1000을 넘은 날이었어요. 당연히 최초로 1000을 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성동일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3만 원이 넘었으니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품이 많이 껴있다. 근데 그 당시 약 40년 전이죠. 삼성전자가 3만 원이고 지금은 거의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2배만 올랐느냐? 사실은 삼성전자가 50대 1로 액면 분할이란 걸 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계산하면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격은 100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좀 살펴보면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3년도에 평당 약 3천만 원, 그러니까 34평에 약 10억 정도 했고,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평당 9,500에서 1억이 넘는 집도 나왔어요. 그럼 34평에 34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부동산 거품이 많이 꼈다, 부동산 이제는 고점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코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코인 시장도 보면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무려 1억이 넘었죠. 1억 5천. 그리고 심지어는 조만간 3억 간다 5억 간다 말이 나올 지경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는 너무 고점이 아닌가, 이제는 재테크하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3만 원일 때 성동일이 고평가되고 거품이 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금 이 순간이든 간에 누군가는 항상 고점이 아닌가? 고평가되지 않았나? 강남 아파트가 10억일 때, 20억일 때, 20억일 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오를 거야 했는데 30억이 가고, 비트코인도 100만 원이 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되고 더 이상은 못 오를 거라고 했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이어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고평가된 거 아닌가?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나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손실을 보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하기 가장 좋은 시기,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냐? 내가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테크에 대해 잘 이해도가 낮고 재테크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는 심리적인 거고 투자는 사이클이란 게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전 재산을 잃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딱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어나간다면 그렇게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재테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만 듣고 재테크를 섣불리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투자는 심리적인 거고 사이클이라는 걸 알려주는 책 딱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투자는 심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초보 투자자들이 읽기에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심리가 투자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이클에 관한 책인데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읽기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투자를 이어나가신 분들도 읽기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훑어본다는 식으로 책을 보게 되면 투자에, 재테크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반드시 소장하셔서 내가 투자에 대한 경험이 쌓일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면 더 많은 부분이 보일 거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면 할수록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책들은 너무나 중요한 책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재테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고민만 하고 주저하고 있거나 어떤 완벽한 타이밍이 오는 것을 기다려 계신 분들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날이 가장 좋은 완벽한 타이밍이니까 과감히 도전을 해보시고 실패도 겪어보시고 그 실패를 겪음으로써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산도 같이 불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